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학부모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차 시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서 여러분들은 인터넷 중독의 종류가 무엇인지, 인터넷 게임의 정의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종류, 인터넷 게임의 정의, 인터넷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어느 상담실 이야기. 네, 한국정보화진흥원 청소년상담원 최고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입니다.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어떤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하셨나요? 제가 인터넷에 중독된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것 같아요. 전 약간의 대인 기피증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을 했죠. 그러다 너무 지루해서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것이 재밌을지 계속 컴퓨터에서 온라인상으로 돌아다녔죠. 그러다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전 그 게임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인터넷 게임 중독 현상이네요. 어쩌죠? 제 생활이 없어지고 있어요. 용돈이 생겨도 게임에 쓸 생각만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안 되고, 아예 생각이란 것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학생 스스로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해결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해요. 네, 저도 절 통제하고 싶어요. 이런 절 꼭 좀 도와주세요. 인터넷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이 바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병적 인터넷 사용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대중적인 언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슐러의 욕구 실현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이 바로 게임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단지 중독을 넘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며 생각 속에 온갖 폭력적인 계획이 난무하게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채팅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채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릭터를 이용한 대화방이나 화상 채팅이 가능한 대화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상대방의 외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화상 채팅이 가능한 대화방이 인기가 많습니다. 채팅 중독의 원인으로는 먼저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원초적인 성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채팅 중독으로 인한 언어 파괴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위험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가, 질통, 설, 남친 등이 있으며, 이는 타이핑 시간과 통신 비용을 절약하려는 현실적인 이유와 젊은이만의 공통 언어 문화를 가지려는 은어 문화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인터넷 중독의 종류 세 번째로는 음란물 중독을 들 수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성행동도 과도하거나 통제력의 상실, 도를 넘는 욕망과 집착,
그리고 부정적 결과에도 개인의 건강, 인간관계, 직업, 그리고 법적인 문제 등이 계속되는 행동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이 청소년들에게 더 큰 폐해를 주는 이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물에 과도하게 몰두한 청소년들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학업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욕망의 분출이 인간관계에 파멸을 가져옵니다. 익명성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유에 익숙해지면 결국 건강한 성행위를 토대로 친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용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확률적이거나 불확실한 결과가 수반되는 우연성 있는 게임이나 활동에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다른 소유물을 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란 도박을 하는 사람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가정과 직업, 대인관계, 사회의 도덕성, 학업 등을 모두 파괴시킬 정도로 도박에 몰입하고 자신의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박 중독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도박 행위로 법적, 사회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은 물건을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쇼핑 중독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무분별하게 구입한 후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쇼핑을 못할 시 불안, 두통, 우울증, 소화불량 등 심리적, 육체적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구매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충동,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쇼핑을 지속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다양한 인터넷 중독의 종류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게임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대립구조를 가져 법칙에 따라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은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될까요? 이유는 게임을 통해서 전화나 편지와는 달리 새로운 사람과 비교적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비언어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 게임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안에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마음껏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대리만족감을 느끼는 것 또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인터넷 게임은 크게 액션, 1인칭 슈팅, 어드벤처, 롤플레잉, 스포츠나 레이싱, 시뮬레이션, 보드나 퍼즐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게임의 정의가 무엇인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액션에 대해 살펴볼까요? 액션은 화면 속의 캐릭터를 조정하여 신체의 일부나 무기를 이용해 장애물이나 적과 겨루어 승부를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 중에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겟앰프드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인칭 슈팅은 1인칭 시점에서 상대 게이머나 등장인물과 대전 혹은 대결하는 게임으로 여러 게임의 종류들 중에서 강한 중독성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든 어택이나 스페셜 포스 등과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대체로 공격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어드벤처를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딱 보기에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렇듯 어드벤처 게임은 시나리오가 있고 정해진 스토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 게임이 진행됩니다.
어드벤처 자체가 모험을 뜻하기 때문에 게임 속 가공의 세계가 배경이 되어 정해진 방식에 의한 무기를 사용해 게임을 풀어가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3개의 게임을 살펴볼까요? 각 그림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등장인물 설정 후 등장인물의 특정 성격을 이용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단, 몇 명이 하는 게임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게임을 참가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장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바로 스포츠를 소재로 하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은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인기 스포츠뿐만 아니라 수상 스포츠, 스키, 스노우보드 등의 레저 스포츠를 소재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실제 상황을 재현하여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게임 형식으로 플레이어 자신이 스스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종류의 게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타크래프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현실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 긴장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드, 퍼즐 게임을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스나 장기와 같은 보드 게임이나 숨은 그림 찾기와 틀린 그림 찾기 등과 같은 퍼즐 형태의 게임을 온라인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빠짐없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유형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자가 진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